안녕하세요. 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기만의 해양방어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 친구인 윤명철 교수가 지은 해양방어성 연구, 굉장히 수작입니다. 지금까지 윤 교수의 전공이 고구려 해양방어입니다. 해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해양 지역의 방어성만 만주에서부터 쭉 경기만까지 총 정리를 한 건데, 이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요 한성백제 도성체제 연구, 요거 이제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낸 건데, 여기에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조사한 자료를 1995년에 냈던 한성백제사라는 여기에도 있고, 요 두 권의 이제 이런 해양방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륙 지역에 이렇게 백제성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논문인데, 조강, 예성강, 염화. 염화는 어디냐면 김포하고 강화도 사이입니다. 이 임진강, 한탄강의 강변 방어 체제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님, 신천식 교수님의 이제 정령 기념 논총에 제가 이제 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계신 분은 이런 자료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교동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한 지역에 보면은 교동은 그 강화도 우리가 서해 5도 중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강화도에서 옛날엔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다리로 바로 건너는 일입니다. 거기에 산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화계산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고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화계산성 바로 밑에 여기를 가니까 이 토성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성을 했는데, 이미 그 육사박물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둘레가 1171 메타의 토성이 잔존하고 있고 석축도 일부 있다. 근데 제가 조사한 게 아마 이거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벽은 한 100m 정도의 토축이 남아 있고, 북벽은 석축이 좀 남아 있고, 서벽은 70m 정도 석축과 15m 정도의 또 석축이 남아 있고, 남벽은 200m의 토축이 이렇게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원형의 연못이 있고, 관화토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감옥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평지성, 교동 고읍성이죠. 근데 고구려 때는 고목근현이라고 했고, 신라 때 교동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삼국시대 이후에는 이 성이 폐쇄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고읍입니다. 요게 고읍 저수지고, 요게 이제 그 옛날 성터, 이렇게. 여기 북문지, 동문지, 서문지, 요게 치,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이걸 원래 강루라 그러죠, 강루.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치로 표시해 놨는데, 원래 고구려는 강루라 그래요. 모서리에 있는 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옛날, 이제 그 육사박물관에서 찍어 놓은 거죠. 여기 이제 토성, 요건 이제 석축이고, 요건 토성이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계산성. 요거는 지금 해발이 259.6m인데, 화계산, 여기 포곡식 산성입니다. 전체 길이는 2168, 내성은 1013, 그리고 이제 화계산의 정상부를 감싸고 있고, 절벽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성은 둘레가 1155, 요거는 이제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이걸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건 강화군청에서 이제 그 홍보용으로 찍은 건데, 이쪽은 북한이죠. 이건 북한입니다. 연백평야죠. 요게 이제 저 화계산성이에요. 요 성터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내성이에요. 요게 내성이고, 요게 외성이고, 이렇게. 여기 동문지, 북문지, 서문지. 요게 이제 앞문이 있고, 내성에 이제 북문이 있고, 여기 이제 약수터가 있고, 건물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육사박물관에서 이제 계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석축이 지금 남아있는 석축이 오고, 요건 이제 그 화계산성이 아니고, 윤명철 교수하고 같이 이제 조사를 할 때 봉천산성에서 주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삼국시대 거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격자문, 이건 선문. 요거는 뭐, 그 왕궁터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봉천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낄따른데,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 강화도 그 고인돌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봉화대가 있어요. 그래서 봉천산입니다. 이렇게 낄따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이쪽으로 좀 걸어가면 한 요 정도에서 이 북한이 보여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 북한을 촬영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가 예성강 요게 하구예요. 예성강 하구. 그리고 요 산성의 모습은 요겁니다. 요건 이제 육사박물관에서 개측한 건데, 여기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석축, 요건 이제 우리가 조사할 때 찍은 겁니다. 봉천산은 해발이 291m. 그 육사에서 이렇게 한 건데, 태매식으로, 태매식이라는 걸 요 둘레, 여기만 이렇게 뺑 두른 거죠. 그걸 태매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길이는 둘레가 290m. 조그만 거죠. 조그만 성으로 돼 있고, 남벽은 한 길이가 20m, 높이 80cm, 서벽은 10m, 높이는 2.5m 정도, 4단에서 9단 정도. 우리가 이제 촬영한 게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거죠. 그리고 산의 서쪽에 아직도 그 터가 남아있다. 성과. 고구려 때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음을 패연했을 때 성이 패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조사한 거를 쭉 설명을 했어요. 삼국시대, 기와편을 우리가, 요건 임진강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 백제 왕궁터로 보고 있는 하남시 고골에서도 나와요. 여기 왕궁터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게 이제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산성. 고려산성은 그 뒤쪽에 있습니다. 봉천산 뒤에. 해발이 436.8, 길이가 19,372척. 그러니까 육사박물관에서 계측을 했는데 1,190m. 그리고 흙하고 돌하고 합해진 토속 건축이 있고, 돌로만 되어 있는 석축이 있는, 그래서 이걸 합해서 뭐냐면 토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상부에는 오정이라는 5개의 운물지가 있는데 현재 3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개소문에 대한 전설이 남아 있고, 연개소문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집터가 있고, 말을 타고 달렸다는 치마대라는 데가 있고, 물을 마셨다는 오정, 그건 이제 지금 남아 있고, 3군데가. 근데 이 오정에서 그 연꽃잎이 5세개의 연꽃잎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 5곳에다가 절을 지었다. 언제? 장수왕 때 천측조사라는 분이, 아마 이분은 이제 인도에서 온 분이겠죠. 천측이니까. 그래서 백년사, 청년사, 정년사, 흑년사, 황년사 5곳에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려산성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정상부고, 요거는 지금 운물이 3개가 남아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게 성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오정이에요. 요 운물. 이제 제가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성벽. 요 이제 육사박물관에서 남아있는 성벽을 이제 찍은 겁니다. 정족산성. 정족산성은 삼랑성이라고 부릅니다.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랑성을 쌓은 목적은 참성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삼랑이잖아요. 3명의 화랑이 있었던 성이다. 그러니까 화랑제도가 신라 때 생긴 게 아니고 단군 시대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모수도 천왕랑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뭐예요? 하늘의 화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랑제도는 우리 고대부터 이 단군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세소고개라는 것도 우리가 원광법사가 지어준 게 아니고 원광법사한테 화랑들이 와서
스님이 식계를, 계율을 지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냐. 야, 그걸 뭘 내가 지어주냐? 세상의 습속으로 내려오는 5가지가 있건을, 그래서 그걸 한자로 짧게 정리를 해준 게 세속오계예요. 그러니까 세속에 내려오는 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원광법사가 지어줬다. 그건 이제 엉터리로 화랑을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해발 222m의 정족산을 포함해서 5개의 산봉우리를 삥 둘른 둘레가 2300의 포곡식 산성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다 성문이 있고 4개의 치가 있다. 근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 고이왕이 서해대도에 사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사냥을 갔다는 거는 그냥 사냥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성한 구역이에요. 거기서 사냥을 해서 그걸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대도를 신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서해대도가 어디에? 서쪽에 있는 큰 섬이잖아요. 그건 강화도죠. 예, 그래서 해군 기지로 개발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이왕이 바로 요소 지역을 진출하잖아요. 식민지를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또 진출하죠. 그래서 순천만에다가 백제시대, 한성백제시대에 산성이 즐비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서기의 연대를 갖다가 그대로 따지면은 바로 고이왕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지금 뒤집어 놨죠. 120년씩 끌어내려 놨는데, 그래서 뭐 근초고왕 때다, 그 다음에 저쪽 그 근초고왕 때 돼서야 전라도가 평정됐다. 이게 다 헛소리거든요. 다 고이왕 때입니다. 고이왕 때 이미 모든 게 다 세팅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고구려가 먹으면서 혈구진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 진터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사박물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혈구산의 정상부를 포함해서 5개의 산봉우리를 감싸고 마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얼마 정도냐? 9km에 9km. 어마어마하게 크죠? 평산성이에요. 산과 평지를 다 합한 거. 그래서 본성은 평지에 있는데 5,410m의 토성과 살록에 3,580m의 석성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뻗어 있는 거는 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고, 익성은 이게 본성이거든요. 이게 혈구산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일자로 쭉 나가는 거예요. 해변까지. 요건 익성입니다. 요게 혈구산이에요. 요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그 국동대열처럼 동굴이 2개가 있어요. 그 이제 일본 학자가 와서 저기를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은 동굴을 연구하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고가 선생이라고. 구마모토의 시의원인데 향토삭제예요. 그분이 이제 그 지역 방송을 데려와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저한테 인터뷰를. 여기를 올라가서 이제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처음 올라가 봤어요. 조사만 했었는데. 예. 요게 정족산성입니다. 그 정족산성의 이 성벽. 그 다음에 요게 북문. 요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정족산성 이렇게 쭉 돼 있죠. 요게 전등사예요. 요 안에 전등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드나드는 문이죠. 남문 쪽에. 예. 요건 이제 육사에서 계측을 한 거고. 요건 이제 혈구산이고. 요게 혈구산의 삼성초등학교 그 담장 밑에 이렇게 돌들이 남아있는 거를 찍은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죠. 삼성리. 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산성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건너편, 이게 김포에 있거든요. 김포의 제일 북쪽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건너편이 한강을 마주 보고서 바로 이제 그 오두산성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전망대죠. 북한 바라보는 전망대인데 여기 동성산 여기 주위 둘레가 245 조그맣죠. 토축이 남아있다. 동성은 원래가
구사파의에 파이라는 건 뭐냐?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이게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바위인데 파의. 제차파의.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 백제시대 서쪽에 제사 드리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제 허중공원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제차파의에 제차는 뭐냐? 제사를 드리던 곳에 있는 바위. 그래서 제차파의에 제처파의. 예. 자, 동성산성은 하성에 있습니다. 김포군 하성면 양태. 해발이 113m. 별로 안 높아요. 태매시 산성으로 441m다. 그래서 여기 조사해 보니까 회청색 경질토기하고 격자문 이게 이제 거의 백제시대 거죠. 그게 나오고 강 건너로는 심악산 거기도 보루가 있거든. 그리고 오두산 이게 다 보여요. 어떻게 생겼냐? 이게 동성산이거든요. 나지막해요.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두른 거죠. 이게 이제 석성 남아 있는. 여기 이제 옛날에 포부대가 있었어요. 올라가면 이제 군인 애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군사시설은 안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밑에서 찍은 거예요. 걔네들 저쪽에 이제 그 포가 있는데 포 안 보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요 석축만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안산성. 여기는 이제 그 서해안입니다. 대곳에 있었어요. 대곳인데 해발이 130m, 굉장히 낮은 산이죠. 근데 수안산 정상부에 있는 석축산성으로 여기는 고구려 시대에는 수리홀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대동지지에는 뭐냐면 통지는 본래에 백제, 평, 준, 앞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비사성이라고 했죠. 또는 별사, 파의. 이것도 파이잖아요. 이게 바위예요, 바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국여지지에 뭐라고 됐어요? 고속성이 있다, 통진에. 전체 둘레가 578m, 저 정도 되다. 예. 남벽이 3m 정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정상부예요. 이게 성이에요, 성벽. 이 참호를 뒷다 파갖고, 이거 보세요. 엉망진창이죠. 요렇게 두른 거예요, 요렇게. 요거 이제 육사박물관에서 한 거. 요 봉수지가 있고, 요 건물지가 있고. 여기 이제 석축. 남아있는 석축. 여기서 주순 거예요. 이거 다 삼국시대 거예요. 여기서 서해안 지역을 보면 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서해안에 이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을, 그 수로를 갖다 다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릉리 토성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수안산성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감싸 있는 특이한 이제 포곡시 산성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 수안산성이에요. 요게 산성이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 마을을 이렇게 폭 감쌌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감싼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위에는 산성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현이 있었던 거야, 옛날에. 치소가. 그 치소를 감쌌던 성입니다. 요 성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대릉리 토성은 수안산성 바로 밑에 있는데, 수안고현성이라고도 부른다. 여기 있잖아요. 고현성. 옛날에 현이 있던 곳을 지키는 성. 그랬고, 여기 뭐냐면, 그 현이 뭐냐? 둘레가 1인데, 수안산, 백제 수의현이라고도 한다. 그 현이. 근데 나중에 고구려한테 뺏기잖아요. 뺏기고 나서는 수의홀현이라고 불렀다. 고구려는 뭐가 들어가요? 홀자가 들어가잖아요. 졸번 할 때 홀. 그래서 이 고족도보에는 뭐냐면 여지승남이 수안현, 폐현. 그러니까 수안현짜리인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거 폐현. 예. 길이가 얼마? 720m의 토루가 있었다라고 조사가 돼 있어요. 일제시대입니다. 그러는데 여기 전국 유적목록이라든가 문화유적 총람, 이건 문화재연구소죠. 이런 데서 조사인과에 보면은 약 720m의 토루가 있었고 성민이 두 곳이 있었다. 성문이. 근데 이제 1985년에 한양대 박물관에서 여기를 조사했는데 백제 토기가 나왔어요. 백제시대 성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1998년도에는 육사박물관에서 실측을 했는데 성의 전체 둘레가
1283m. 여기는 아까 720이라고 그랬죠? 여기 훨씬 길어요. 그리고 토성의 높이가 한 2m 정도 된다. 근데 이제 한국문화재단에서 발굴을 했어요. 성벽하고 이제 문지를. 근데 성벽에서 뭐가 냐 통일신라 시대 기와편이 나오고 문지에서는 고려시대 기와편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치소로 사용된 거는 확실하죠. 예. 그게 여기예요. 이걸 이렇게 감싸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싼 거죠. 그리고 북성산성. 이건 시청 바로 뒤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 뭐가 있냐면 장릉이라는 능이 있어요. 그 장릉산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성산. 근데 여지도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북성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성이라는 거죠. 북쪽에 있는 성이 있는 산. 그러니까 성이 있었던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군사기지라 못 올라가요. 전번에도 올라갔다가 쫓겨났는데 여기 석축으로 되어 있고 둘레가 2650, 그러니까 803m 정도가 되고 높이가 10척이나 된다는데 여기는 지금 그 실측이 안 되니까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산성에 장릉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제시대 조사의 자료를 보면은 720m 정도 된다. 그래서 테마식, 그러니까 위에만 이렇게 테를 두른 한 803m나 720m, 그러니까 정확한 계측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봉수대로도 얘기하는데 여기 계셨던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 봉수대는 지금 그 꼭대기가 아니고 공동묘지 있는 쪽이 봉우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봉수대는 조금 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인 조사가 전혀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거 이제 여기거든요. 시설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못 올라가요. 전혀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찾은 게 뭐냐면 이 양릉포송이라는 걸 찾았어요. 요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김포에 양릉포라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양릉포를 찾아도 없어요. 근데 여기 뭐냐면 물이 수안고연에서 흘러나와 북동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었던 양릉포에 있는 옛 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곡리라는 곳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다 없어졌는데 큰 고단이라는 동네에 가니까 성 아랫불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성급 모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모 저기 삼리인데 거기 갔더니 성급 모탱이, 성머리 이런 지명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쭉 조사해 보니까 그게 다 토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토성이 성모 1, 2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모 6리까지 쭉 이렇게 야산이 있거든요. 그 야산을 따라서 계속 있고, 그리고 이강원 씨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아파트 졌으니까 사라졌겠죠. 이분 그 집 뒤에가 다 토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 여기 있죠. 이거 찍은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요게 토성이고 요것도 토성이에요. 이게 벌판이고. 요게 이제 요 북성산에 남아있는 성벽을 찍은 거는 저는 민간인이니까 안 되고 육사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요거 북성산성은. 그리고 이제 여기 양곡리 여기 갔을 때 이제 윤명초 교수하고 같이 1999년에 조사를 또 했어요. 했더니 흑색의 경질 토기편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중요한 점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명초 교수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김포반도는 가연산, 북성산 이런 것들이 있고 북쪽으로는 문수산이 있고 꽃끝으로 거기는 동성산, 봉선산 이런 데가 있어갖고 이렇게 산지가 딱 맞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운데가 넓은 평야지대예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여기를 못 막으면 그냥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양릉포라는 곳에다가 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제가 표시해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여기 교동이죠? 여기 하엄성이에요. 여기 봉천산. 여기 고려산. 여기가 혈구산. 여기가 정족산. 그 다음에 여기가 수안산이에요. 여기 바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백마산인,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성산. 그 다음에 여기가 양릉포의 산이에요. 여기 양릉포. 여기가 우두산. 여기. 그리고 여기 북성산이에요. 김포 시라고 돼 있죠. 여기 김포 있잖아요. 여기 가연산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포진해. 이게 뭐냐면 이쪽은 해양방어, 이쪽은 수변방어, 하천 이렇게 다 막았던 산성들을 쭉 설명해 드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연산에 대해서도 요거 조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냐면 둘레가 310m 정도의 토축의 산성이 있었고 아마 고려시대에 쌓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봉우리를 태봉이라고 부른다. 대동지지에는.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 일제시대의 자료는 한 306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경북 유적 목록에는 126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틀리죠. 예. 그런데 이제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뭐냐, 망해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는 암자. 그렇다는 얘기는 바다가 다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양 요충지다. 그래서 윤명철 교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연산성은 해양 간축과 방어에 매우 중요한 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가연산성이고. 여기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천이에요. 인천 백석동. 백석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봉화대잖아요. 봉화대.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해양방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찾은 건데, 어떻게 찾았냐? 아무 데도 기록이 안 나와요. 김포 검단이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서구예요. 서구 왕길동인데 해발 105m 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언덕에 있어요. 그러다 이제 할미성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지명 충남. 요건 누구냐 하면 한글학회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걸 뒤지다 보니까 할미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할미산.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성산이라든가 일산의 고봉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보여요. 강화 수로가 다 보이고, 그리고 토기편을 주웠는데 백제시대 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요게 가연산성이고 요게 할미산성이에요. 굉장히 야트막한 성이죠. 그래서 요게 할미성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뿌해 갖고 봄에 찍어서 그런지 이게 뚜렷하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서해안이에요.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허암산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조사한 거예요. 요거는 인천 서구 검암동하고 공천동 사이에 해발 98. 이것도 야트막하죠. 정상부를 두른 태매식 산성. 인천 지지에 이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 조사를 했냐면 이 인천의 향토사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윤익 씨가 조사를 한 건데 그 도로 건너에는 서인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데 이 마을의 지명을 찾았더니 성농이라고 불러요. 성농. 그리고 여기서 센터하고 봉우리 주변에서 연질 무문 토기가 나오고 있대요. 이게 백제시대 토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석환이 나와요. 석환. 석환이 뭐냐면 포에다가 올려놓고 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포탄알. 이게 동글동글해요. 이거 보세요. 저는 이걸 처음 봐요. 우리 그 성터에 가면은 석환이라 갖고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우리
세미고개라고 그 하남시 가면은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그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짱돌로 던지게끔 짱돌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그 돌들이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손에 딱 잡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자갈돌. 근데 이거는 포예요, 포. 이 석환. 지금은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백석동이거든요, 인천. 여기가 왕길리잖아요. 여기 할미산성.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게 호암산성이에요. 요게 계양산성이에요. 요게 거맘동. 요게 부천이죠, 부천. 예. 그리고 계양산성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산성입니다. 발굴했죠. 여기는 계양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395예요. 근데 이쪽에 있지가 않고 동쪽 아래에 있어요. 203m 정도. 그리고 둘레가 복합산성인데 둘레가 1160. 그리고 백제시대에는 부평은 주부토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천이지만 인천 계양구잖아요. 옛날에는 부평이에요. 따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규보의 망해지에는 삼면이 물이었다. 해양방어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세종실록에는 뭐라 하냐면 지리지에 계양산성은 남산석성이라고도 부른다. 둘레가 160보이다. 안남산으로도 부른다. 그리고 둘레가 1937척이다. 그러니까 586m 정도 된다 이거죠. 근데 일제시대 자료에는 1260이라고 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치가 있어요. 발굴했는데 선문대학에서 발굴했거든요. 근데 토심 석축 기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한성백제 시대 목간, 그러니까 논어 같은 거 쓴 거, 그런 목간이 나왔어요. 근데 원조 당경호, 이런 백제 시대 께 나왔죠. 한성백. 그 다음에 화살축, 그 다음 문학쇠,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그 문지방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물쇠, 쇠소, 동고, 철정,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요게 지금 이렇게 정비해 놓은 겁니다. 요거고, 이게 이제 실제로 선문대학에서 발굴했을 때 모습인데 기가 막히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실측도, 육사박물관에서 한 실측도, 거기에서 이제 이 부평 시내가 다 보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문학산성, 제일 중요한 성 중에 또 하나. 요게 이제 비류백제가 있었다. 비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전설에 남아있죠. 지금 백곱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래 그 동네에선 백곱산이라 그래요.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내성은 토축으로 되어 있고 약 100m 정도 있고, 외성은 석축인데 한 200m로, 저희가 올라갔을 땐 군부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군인회가 군사기지니까 함부로 사진을 촬영 못하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성벽을 이렇게 촬영하겠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찍었고, 얘가 이제 여기 운물이 있었는데 자기가 막았대요. 산사인데. 시멘 콘크리트.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가져갔어요. 이렇게 한 짝대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딱 피니까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운물터에 맞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해봐. 그랬고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걔도 이렇게 하니까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랬고 이제 운물터를 정확히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높이가 5m의 성벽이 있었고 여기 운물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걸 발굴을 안 했더라고. 해야죠, 저거. 그 다음에 여기 남산 고성이 있고 둘레가 430, 그러니까 한 130m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추홀 고성이라고도 부른다. 성산이라고도 부르고, 여기 성문의 가장 높은 것이 지름이 한 300m, 여기 호만두가 있다. 이건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왕릉처럼 돼 있는 뭐 봉화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거기 사람들은, 인천 사람들은 뭐냐, 미추왕릉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제 뭐 봉화대로 보는 사람이 성산 봉수로도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으로 가는 배가 여기서 떠요. 그게 능어대예요. 지금 이게 해놨거든요. 요게 문학산성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갔을 때 요 찍었던 성이고,
요게 이제 성의 실측도, 요렇게. 거기 이제 지금 정비를 잘 해놨어요. 그때 발굴했을 때 요거, 이 백제시대, 완벽한 백제시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야, 다 보이죠. 인천 앞바다. 그 다음에 요게 능어대, 옛날 모습. 이거 바다죠? 예, 이랬는데 지금은 내륙이 돼버렸어요. 송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연못이 돼버렸어. 그럼 능어대가 어딨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 다 간척한 거예요. 여기 문학산성. 그리고 요게 아까 얘기한 계양산성. 요게 소래산성. 여기 김포. 여기 가연산, 수안산성. 이렇게 딱. 이거는, 여기 이쪽은 다 그 간척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 모습을 볼 수가, 이게 지금 간척한 거죠. 이게 문학산이죠? 이게 다 간척한 거예요. 이거. 싹. 다. 여기도 이거 다 간척. 이거 보세요. 오이도 패총이 여기 있잖아요. 패총이라는 건 바닷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바닷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닷가인데, 여기 바닷가 아니잖아요. 다 매립해갖고. 여기 싹 매립한 거예요, 이거 다. 이게 다 여기까지 물길이 다 들어온 거죠, 이렇게. 여기. 이거 다, 이거 바다예요, 이거 다. 이거 지금 형상을 보고 이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어요. 이 해양을 다 관측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이 지도를 보시면 금방 나타나죠. 여기잖아요. 문학산. 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해양 방어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인천, 부평, 김포 이 지역을 쭉 설명을 이제 다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